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저금리 의미를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금리가 떨어지고 그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럴 때는 우리가 자산 배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사실 그 국채 수익률이 지난 2년 동안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은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채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채권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손해 많이 봤어요. 손해 많이 봤을 것 같네요. 예, 지금 그 채권 펀드 매니저들, 네. 그 채권 펀드 매니저 제가 잘 아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 전에는 저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가지고 이익 냈다고 보너스까지 받았어요. 네. 근데 최근 2년 동안은 계속 손실을 봤거든요. 지금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채권 매니저들이 이야기할 때가 힘들 때가 금리가 고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만나면은 당신 어려운 시기는 거의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또 몇 년은 당신 또 보너스 많이 받을 것이다. 아, 지금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이럴 때는 채권 투자도 좀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지금 2%좀 넘거든요. 2%요? 예. 그동안 이제 금리가 올라 버렸으니까 계속 채권 투자를 줄였죠. 채권 펀드 들었으면 손해를 봤으니까. 네. 예, 그런데 이런 시점에는 우리가 주식도 중요하지만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채권 투자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투자 가지고 있다가 뭐 경기 저점 치고 확장 국면 들어갈 때는 그 채권을 그냥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 예, 주식은 시시각각으로 가격 변화가 나오는데 네. 채권은 그런 것도 없고요. 좀 채권 매매는 좀 쉽지 않아요.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채권형 ETF가 있어요. 아, ETF요? 채권형 ETF가 있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못 합니다. 저 아마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가격 변동이 답답해서 그런 건가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채권 ETF 못 하실 건데 네. 그래도 이럴 때는 자산 배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채권 쪽으로 좀 늘리는 게 좋다. 채권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거든요. 일정 시점 지나면은 그걸 다시 주식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뭐 소액 채권이라고 있고 증권회사가 맡기면은 네. 다 또 운영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채권형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지금 채권형 펀드가 132조 안팎에서 거의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개인들한테는 뭐 주식만 투자할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뭐 47%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요. 한 4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이 채권하고 주식 비중 조절하는 게 뭐 연기금 같은데 큰 자산을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도 개인 자산도 뭐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자산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지켜야죠. 지켜야지 다음 국면에서 돈을 벌 수가 있죠. 네. 뭐 경기 수축면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돈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700만 원, 500만 원 줄었다면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근데 그 시기에 뭐 그 돈으로 채권을 사놓으면은 돈은 안 줄어들고 돈이 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확정 국면 되면은 가감히 주식으로 바꾸면 되죠. 아, 그때 가서.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여러 가지 자산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저성장 저금리 시대다라는 얘기를 또 계속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일본식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뭐 역사상 처음으로 1.9% 작년에 추정해 보니까 2% 네.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한국금융연구원 같은데 추정해 보니까 2030년에는 1.0, 2040년 0.8%, 우리 성장 능력이 0%대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돈이 남아도는 경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구보다 투자는 줄이다 보니까 은행들이 기업이 돈 안 갖다 쓰니까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시간의 문제지 우리 금리는 장기적으로 뭐 일본식으로 뭐 0%까지 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우리 잠재 성장률 0.8%로 떨어지면은 금리도
0%대가 되는 것이죠.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예. 근데 참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 성장 능력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2010년 이전까지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더 많이 성장했어요. 매년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 5년, 10년 보니까, 특히 최근 5년 보니까 세계 경제는 연평균 한 3.3% 정도 성장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정부 5년간 우리 경제가 2.3% 성장했어요. 많이 둔화됐네요. 지난 정부에도 3% 성장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보다 더 낮아진다는 거죠. 아, 더욱 중요한 그러면- 거는 네. 우리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낮아지고 있어요. 오, 미국보다도 낮아지는 상상할 수 거면- 없는 일이죠. 네. 지금 미의회에서 추정한 잠재 성장률은 2%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2% 이하거든요. 참 우리가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던 일.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도 더 낮아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생각할 수 없지만은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 뭔가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슬픈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동, 자원, 생산성이거든요. 노동이 많이 줄어들어요. 노동이 줄어들고 있어. 15세에서 64세 인구. 네. 그리고 인구 자체가 줄고 있죠.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요. 또 애들을 덜 낳다 보니까 소비도 덜 하고 있죠. 그러네요. 일을 많이 낳아야지.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이 작년에 0.81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국이다. 네. 주변에 보면은 제 조카들도 지금 3명이 40대 후반까지 되는데도 결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혼도 안 하는데 당연히 네. 출산율은 훨씬 떨어지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려면 이제 생산성이 개선될 수밖에 없거든요.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 같은 게 필요한데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가치의 격차가 우리 빈부 격차도 많이 커졌지만은 네. 가치의 격차도 너무 커졌어요. 많이 크죠. 이분 지지자, 저분 지지자 서로 너무 벌어졌거든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미국도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트럼프 지지자, 바이든 지지자 아, 많이 다르죠. 아주. 너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레이 달리오 같은 거 세계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브리지워터 그 CEO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미국의 가치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다음 대선에서 시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하는데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네,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네, 금리도 계속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 앞으로 잠재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고 금리도 계속 저금리 시대가 네. 올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는데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가 낮아지면요, 제일 어려운 분들이 금리 소득자예요. 금리 소득자. 예, 금리가 낮아지면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계는 나쁘고 네. 기업은 좋거든요. 왜냐하면 가계는 전체적으로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은 가계는 불리하죠. 그럼 결국엔 기업들만 배부른. 그렇죠. 기업들은 돈을 빌려 쓰는 주체니까 네.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가 낮으면은 상대적으로 기업이 이익입니다. 가계는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국리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데 가계에서 뭐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은행에서 돈을 별로 안 빌렸으니 때문에. 네. 근데 은행에서 우리 국민들이 돈을 많이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 최근에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 부담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뭐 가계 이자 부담은 좀 줄어들 거로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저금리 의미를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금리가 떨어지고 그 의미가 뭔가? 금리가 낮다는 건 앞으로 경제 성장이 낮다는 거거든요. 네. 경제 성장이 낮으면은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많이 안 올라요. 그래서 함부로 저금리라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위험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립니다. 은행에 지금 1억을 예금하면은 한 달 이자가 10만 원 좀 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서 한 달에 1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1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흐름이다. 그래서 저금리 의미를 꼭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정말 이 금리라는 것이 우리 경제 그리고 각자 개개인의 삶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예. 아, 정말 일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 소득을 계속 얻으면서 투자나 그런 자산 배분에 신경도 확실히 써야 될 것 예, 같고요.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자산 배분 네. 채권도 투자해야 된다. 채권도 해야 예. 되고. 지금은 특히 금리가 고점이고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경기 사이클을 꼭 보셔야 된다.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95,000원보다 최근에 67,000원에 더 많이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금리 사이클하고 경기 사이클하고 거의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 알고 금리 사이클 알면은 자산 배분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금리 사이클을 알아야지 또 투자할 때도 확실하게 예. 내가 어느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되겠네요. 우리가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채권도 투자하면서 네. 가진 돈을 잘 지켜야지 다음 주가 상승 국면에 부를 훨씬 더 빨리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국면에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금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원금 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고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최소한 원금은 지키면서 뭐 이자 소득도 받을 수 있고 약간의 시세 차익 늘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돈 가지고 다음 경기 확장 국면에서 뭐 주식 비중으로 늘려놓으면은 부를 훨씬 더 빨리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투자 수단이 주식만은 아니다. 예, 채권도 있다. 채권도 있다. 예. 주식 투자만 바라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채권이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고 어느 시기에 얼만큼 투자해야 되는지를 예.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예.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예. 이거는 이제 제 전망인데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채권 투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네.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권 투자에도 꼭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ETF도 있고 여러 가지 펀드도 있고 예, 펀드도 다양한 있고. 방법들이 예, 있으니까요. 증권사 랩 상품도 있고요. 네,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또 참고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금리라는 게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내 지금 통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는데요. 네, 정말 밀접한 영향이 있네요. 오늘 많은 것도 배워갔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들, 재밌는 내용들 부탁드립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뭐 저 유동성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가면서 예, 자산 가격도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정말 흥미진진하겠네요. 네, 다음 시간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